안녕하세요. 게임도장의 고야입니다. 자,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소스 파일은 어떻게 보면 대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작을 원하는 캐릭터나 구름에게 대본을 주는 것과 같아요. 플레이어가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움직이세요. 또는 구름에게는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라고 이렇게 대본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본이 바로 소스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유니티에서는 이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자, 이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그리고 C#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자, C# 스크립트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선택하면 이제 C#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의 이름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지금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클릭 이렇게 해버리면 이름이 벌써 결정이 나버립니다. 자, 지금 어떤 이름으로 결정이 났냐면 모노 비헤비어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결정이 났어요. 볼까요? 자, 이렇게 이름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뚜루루 다른 걸로. 네, 하지만 단순히 파일의 이름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스크립트를 만드실 때 이름을 딱 지어주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만약에 그때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일을 지우고 새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Create C# 스크립트. 자, 저는 구름에게 전달할 대본인 클라우드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클라우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라는 툴이 실행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 열렸고요. 앞서 제가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때 이름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우리가 정한 이름이 바로 스크립트 파일에 여기 제목에도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유니티에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요. 저는 슈퍼 클라우드라고 해볼게요. 슈퍼 클라우드 더블 클릭해보면 자, 파일명은 슈퍼 클라우드로 바꿨지만 여기 제목은 여전히 그냥 일반 클라우드예요. 여기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왕이면 스크립트 파일은 처음 생성할 때 파일명을 신중하게 정해주시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하실 점이 스크립트에서 제목부터 바꿔주시면 약간 꼬이게 돼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서 변경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슈퍼 클라우드로 바꿨는데요. 다시 일반 클라우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파일명 클라우드로 바꾸고 더블 클릭해서 소스 파일의 제목에도 클라우드. 네,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뒤에서 스크립트 작성 방법 배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써놓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은 게임이 시작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시킬 건데요. 그거 시키려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는 void start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열렸다가 닫히고 그 다음 줄에서는 중괄호가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형태의 글씨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이 대본을 받은 녀석은 게임에 등장할 때 해야 될 일을 바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대본을 구름한테 줄 건데요. 구름은 이 대본을 받아서 읽었을 때 자기가 게임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구름한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구름은 게임에 등장하자마자 자신의 색깔을
바꿔라가 아니죠? 네, 바꿔라. 자신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꿀 겁니다. 또는 너의 크기를 엄청 키워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호한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해요. 키우려면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지. 엄청 키워라. 뭐 색깔을 예쁘게 바꿔라. 이런 거는 컴퓨터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너의 크기를 엄청 키워라, 너의 색깔을 바꿔라,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끼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컴퓨터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중괄호 사이에 어떤 명령어를 넣으면 이 대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자기가 게임에 막 등장할 때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알아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등장했을 때 해야 될 일은 따로 없어서 이 부분은 지워줄게요. 참,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있죠. Start is called before the first frame update. 네, 발음 괜찮았나요? 요거는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초록색으로 나오는 글씨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주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이제 등장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쭉 적어 놨어요. 근데 이걸 왜 적어 놨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름이 등장할 때 이런 일이 돼야 되는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는 글씨들은 제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메모 같은 거예요. 메모. 우리 기획자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어. 근데 난 별로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내가 왜 이 기능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기능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만들었지? 왜 만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가 바로 이 주석입니다. 근데 주석은 맨 왼쪽에 이렇게 짝대기 2개 넣어 주셔야 돼요. 슬래시라고 하죠. 짝대기 2개 넣어 주시고 한 칸 띄우고, 한 칸 안 띄우셔도 되지만 좀 보기 예쁘려면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Start is called before the first frame update 라는 건 주석이고요. 그리고 Start 이 부분도 구름에게는 딱히 시킬 일이 없어서 저는 지워주겠습니다. 쓸데없는 코드는 바로바로 지워주세요. 남겨놓고 있다 보면 뭐 라인 수만 증가하고 한눈에 코드가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쓰는 코드들은 바로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쓰려고 남겨놨는데요. 나중에 쓸 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또 주석으로 뭐라 적혀 있죠. Update is called once per frame.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업데이트는 지금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해당 대본을 받은 녀석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름에게 너 게임이 실행되면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런 일들. 또는 꽃이 있다면 너 게임 실행되면 계속 좌우로 흔들흔들거려. 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게임이 실행됐을 때 해당 요소에게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업데이트 구문에서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크립트 배울 때 제가 그림과 함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에게 지속적으로 시킬 일은 뭐냐면 바로 너 반말하면 좀 기분 나쁘겠죠. 당신 오른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세요. 이런 거. 네, 이런 명령을 내릴 겁니다. 아주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너무 빨리 움직여 버리면 우리가 구름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애초에 구름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대본을 받은 구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지? 당신 오른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론 구름이 이 명령어를 알아듣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주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느냐?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자, 구름 선택해 보고요. 자, 구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속성은 트랜스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트랜스폼 안에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 네, 보시면 소문자 트랜스폼도 있고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트랜스폼도 있는데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트랜스폼이라고 하시면 바로 저 속성, 방금 유니티에서 보셨던 그 속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점 하시고요. 트랜슬레이트, 이번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네, 트랜슬레이트. 그리고 괄호를 열었다가 괄호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대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움직여라 라는 명령어예요. 자, 그리고 괄호 안에는 어디로 얼만큼 움직일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new 벡터 3 그리고 0.01 f 심표하고 0 심표하고 0. 자, 그리고 다시 가로.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벡터 3 해서 x, y, z 값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유니티로 보면은 포지션에 x, y, z 값 중에서 지금 x 값을 0.01만큼 움직여라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컴퓨터 얘가 좀 까칠해서 대소문자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대문자 들어갈 곳에다 소문자 넣거나 소문자 들어갈 곳에 대문자 넣는 경우, 또는 띄어쓰기 안 하는 경우, 뭐 뉴벡터 이런 식으로 쓰면 컴퓨터가 나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와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끝에 세미콜론 넣는 거, 요거예요. 요건 뭐냐면 컴퓨터는 명령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름아, 너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가볼래?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끝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달아줘서 이 명령어가 끝이 났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입력을 했고요. 저장해 주세요. 우리 열심히 작성했는데 저장 안 돼 있으면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오고 나면 이 대본을 구름에게 전달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름이 3개가 있죠. 자, 구름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구름한테 대본을 줘볼까요? 빨간 구름에게. 자, 구름을 선택하면 이렇게 구름이 선택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인스펙터에 구름 1 돼 있죠. 얘 이름이 구름 1이에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하이라키에서 구름의 이름을 바꿔볼까요? 빨간 구름. 네, 이렇게 빨간 구름으로 이름 바꿨고요. 나머지 구름은 이름 대충 놔둘게요. 자, 빨간 구름 선택하고 아까 만들었던 이 대본, 네, 클라우드라는 대본을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놓지 않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 창에 옮겨 보시면 저렇게 파란색 줄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주세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스크립트가 추가가 됩니다. 다시 할당한 대본을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 조그만한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 누르시고 Remove Component, 네, 눌러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네, 클라우드를 드래그 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여기에 하이라키에다가 넣어주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네, 또 하나는 스크립트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셔도 돼요. 3가지가 있죠. 하이라키에다가 놓는 것, 씬 파일에다 놓는 것, 그리고 인스펙터에다 놓는 것.
그런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인스펙터에다 놓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씬의 구성 요소들, 하이라키의 구성 요소들이 몇 가지 없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놔도 잘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고 걔네들이 이제 서로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놨다가는 전혀 엉뚱한 녀석이 해당 대본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이라키 뷰에서 스크립트를 할당하고자 하는 녀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인스펙터 뷰를 띄우고 인스펙터 뷰에 스크립트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대본을 만들었고 대본을 할당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자, 빨간 구름만 지금 가고 있죠. 네, 빨간 구름만 오른쪽으로 아주 조금씩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숫자로 0.01만큼씩 가라라고 해놨기 때문에 가버려요. 네, 곧 화면을 벗어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있는 구름에게도 대본만 전달해주면, 자, 이렇게 대본만 전달해주면 플레이하면 그 대본을 읽은 구름은 같이 그 대본에 정해진 역할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졸라맨에 대한 동작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Create C# Script 선택해 주세요. 이름은 졸라맨. 이름을 다 입력하셨으면 엔터 눌러 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스크립트 파일이 열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졸라맨의 경우에도 게임에 등장하자마자 해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코드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제 동작을 시킬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코드가 조금 추가가 돼요. 우선은 여기에다가 제가 플로트 한 칸 띄우고 호리존탈 엑시스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방금 입력한 이 호리존탈 엑시스는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 스크립트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코드는 뭐냐면 사용자가 좌우 화살표 키 중에서 어떤 화살표 키를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호리존탈 엑시스는 바로 사용자가 왼쪽 화살표 키냐 오른쪽 화살표 키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대본을 받게 될 졸라맨에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transform translate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겁니다. new vector 3 그리고 자, x축의 값을 바꿀 거라서 x축의 값은 horizontal axis 값으로 할당을 했고요. 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졸라맨에 대한 동작을 스크립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곱하기 0.1f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0.1f를 안 넣어주게 되면 졸라맨이 조금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숫자를 곱해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셨으면 저장해 주시고 단축키는 컨트롤 S예요. 그래서 꼭 다 작성하고 나시면 저장해 주시고 다시 유니티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본을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졸라맨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 띄우신 다음에 졸라맨 대본을 졸라맨에게 전달. 네, 이렇게 하면 대본이 졸라맨에게 할당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플레이. 자,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요. 우리가 키보드에 좌우 화살표 키를 누르면 졸라맨이 움직여요. 좀 아쉽죠? 우리 팔다리가 이제 뛰는 모습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차차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아무튼 좌우 화살표 키로 졸라맨의 위치를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툴바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화면에 있는 요소들에게 동작을 만들어 줘 봤습니다. 스크립트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차차 배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게임 도장이었습니다.